또 글 읽느라고. 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죠. 15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등장했던 질문이고요. 요거 독해력 훈련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글 읽을 때 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보면서 한번 제대로 오늘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 제가 밑줄 쳐놓은 이 형광펜, 그쵸? 제가 이 밑줄 쳐놓은 문장 위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여기서 역설하는 열심히 설명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열심히 설명한, 강조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 강조한 사람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또 비문학에서 역접의 접속사 뒤는 주목을 좀 해야겠죠. 하지만 포인트, 하고 싶은 문장, 하고 싶은 말은요, 뒤에 있네요.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지향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다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그는 투쟁만 강조한 게 아니라 연대도 강조했다. 연대가 무슨 뜻입니까?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화합하는 거예요. 투쟁은 뭡니까?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는 독립운동가라서 일본하고 싸움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제국주의 국가의 민중들과도 화합하는 것도 했다. 다시 얘기해서 싸움만 한 게 아니라 화합도 했다. 제국주의 국가를 우리가 일본이라고 읽어야겠죠. 그럼 읽어보실까요? 식민지 민중은 조선의 민중, 조선의 민중들과 일본 안에서 일본을 반대하는 이 민중이니까 여기는 일본 이제 민중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일본 안에서도 일본의 어떤 그 제국주의, 이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에 반대하는 일본인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지향은 바라다, 원하다, 소망하다. 자, 다시 얘기해서 그는 무작정 투쟁만 한 사람은 아니고 일본 사람 중에서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일본 사람들과는 함께했다, 화합했다라고 읽어야겠죠. 자,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R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자, 그러면 중심화제하고 전개 방향이 다 잡혔습니다. 전개 방향은요, R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우리는 이 R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결국에는 전개 방향 잡아나가야겠어요. R을 이해함으로써 이 신체호의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도 강조한 그런 이제 이 개념, 그죠? 신체호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거에 대한 답이 무려 여기 나옵니다. 맞아요. R을 이해해서 신체호가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도 지향했다라는 문장을 이해해보자 라고 했죠. 쭉 R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자, 이러한 R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체호의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즉, 일문단과 이 사문단 간의 타임오프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훈련하기에 너무 좋은 지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비문학 지문에서 무언가를 얘기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중간에 이 R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어렵게 정보가 막 나오고 있죠. 정보가 막 쏟아질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익사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보의 바다에 익사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까먹으면 안 된다가 오늘 지문 훈련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너가 신체호가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R부터 이해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R을 이해하면서도 절대 잊으면 안 될 건 뭐야? 신체호는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도 지향한 사람이었다 라는 문장인 거야.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R을 이해하는데 힘을 다 써버려. R가 엄청 어렵죠. R가 주체이면서 동시에 여기 항성이 나오고 변성이 나오고 자성이라는 게 나오고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아와 소와 대화가 나오고 대화, 항성, 변성 간의 연결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허덕이다가 지금
신채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R을 먼저 이해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어떤 지금 상황을 까먹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기를 읽다가 내가 여기를 왜 읽지를 모르고 있었던 친구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 여기를 읽으면서도 내가 얘를 왜 읽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왜 읽고 있었어요? 맞아요. 신채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었던 거야. 신채호의 어떤 사상?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를 지향했던 사상이야. 투쟁과 연대를 동시에 지향했던 신채호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R을 먼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신채호의 사상에서 R는요, 자, 뭐래요?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하와 마주선 주체를 의미한다. 제가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 줄이 넘어가는 이런 긴 문장들은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신채호의 사상에서 R은 자기 본위에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이렇게 읽든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끊어 읽는데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읽는 줄 알아? 끊어 읽는데 신채호의 사상에서 R은 자기 본위에서 그냥 띄어쓰기 단위대로 아니면 본인 느낌대로 근본 없이 무지성으로 끊어 읽는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끊어 읽어야 된다는 건 알아. 막 길어가지고 결국에는 기니까 내가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좀 끊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끊어 읽는 여러분의 기준이 없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식으로 끊어 읽고 어떤 식으로 문장에 정보 처리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어하고 서술어의 관계부터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술어의 관계부터 연결하는 게 좋아요. 자, 주체다 이게 서술어죠. 주체이다 이게 서술어야. 누가? R은 그잖아요. R은 주체다. 그리고 또 뭐야? R은 주체다. 이렇게 연결된 문장이잖아요. 이어진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문장이고 긴 문장이지만 어떻게 정보 처리해야 돼? R은 결국에 주체다. 주체가 뭔데? 나 자신이요. 나 자신. 그럼 비하는 뭐예요? 상대방, 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R는 일단 나구나, 자아 할 때 그 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를 첫 번째로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자성은 뭡니까? 여기에도 힌트가 있네요. 내가 되는 성질, 이게 나의 나됨이 자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자성에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대? 항성과 변성이야. 두 요소로 자성이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자성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항성과 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내가 되기 위해선, 나의 나됨을 위해선 어떤 요소들이 필요해? 항성. 항성은요, 나 자신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지키려는 성질이 항성인 거고요. 변성은 뭡니까? 내가 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제 보이죠? 항성은 뭡니까? 나의 이제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거고, 변성은 뭡니까?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거야. 근데 이 항성과 변성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성이라는 자성이라는 큰 개념의 세부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변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는 거야. 너무 나 자신을 유지하려는, 저항하려는 성질만 강하면 내가 또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유지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끔은 변화하고 적응해야 된다. 그게 변성이야. 동시에 또 너무 변화하고 너무 적응만 하면 어때?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항성과 또 동시에 내가 되기 위해서 주변에 좀 맞춰서 변화하고 적응하는 변성, 둘 다 있어야 뭐가 된다?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R을 읽으면서도 놓치면 안 될 건 뭐야? 신채호는 투쟁뿐만 아니라 연대도 지향했던 사람이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R을 먼저 읽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R 관련 개념을 읽으면서도 그래 계속 얘기해봐. 근데 너 이 얘기 다 한 다음에 신채호가 그래서 결국에는 왜 투쟁만 지향한 사람이 아니라 연대도 지향한 사람이었는지 꼭 얘기해줘야 된다. 나 그거 기다리고 있다. 이런 독해 태도로 여러분들이 일문단에서 주는 정보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채호는 R을 소화와 대화로 구별했는데 이 부분을 너의 언어로 좀 바꿔가면서 읽어봐. 저가 인문예술의 어떤 이 지문을 읽을 때
큰 테마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언어로 바꾸어서 나의 언어로 치환해서 이해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현장에서 평소에 정보 처리할 때 너무 어려운 말을 친구가 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지? 야 잠깐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소아는 개인적인 나고 대아는 국가적인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김종현 이게 소아고 한국인 이게 대아구나. 그쵸? 나는 나로서 김종현으로도 존재하지만 또 큰 나로서는 한국인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소아는 김종현이고 대아는 한국인이라는 거지? 나 감 잡았다. 지금 내가 뭐 한 거예요? 어려운 정보를 나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한 거예요. 요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종현은요, 자성은 가져. 자성은 뭡니까? 나의 나됨이야. 근데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는 못해. 소아를 내가 김종현이라는 개인적 자아로 이해할 수 있다면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라는 말을 너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겠지. 자, 무슨 말이에요? 김종현을 상속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보편성, 모두가 김종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대안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가 있대요. 왜? 내가 내 자식에게 한국인이라는 성질은 물려줄 수가 있잖아. 상속해 줄 수가 있잖아요. 보편성 가질 수 있죠. 나도 한국인이고 너도 한국인이고 모두의 어떤 공간적 차원에서 우리 한국인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구나. 개인적 아인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없지만 국가적 아인 대아, 한국인이라는 성질은 상속해 줄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영향력을 파급시킬 수도 있겠구나. 나도 한국인이고 너도 한국인이야. 이렇게 파급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연결 관계가 중요한 거죠. 일단 자성을 자각한 후에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이게 뭡니까? 수단이에요.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해 이게 뭡니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즉 수단을 달성하지 못하면 목적도 실현되지 않는다. 문제없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자성 부분은 어떻게 읽어요? 자성을 갖춘 모든아가 아니라 대아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돼 대아의 경우가 그렇죠. 소아는 실현되지 않는다. 자성만 실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를 잘 하면서 선지들을 뚫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작정 여러분들이 소아 대화 차이점 정리해. 여기서 항성 변성 차이점 정리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비문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들을 나의 언어로 바꿔가면서 이해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일단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일단 우리는 뭐가 돼야 된대? 대아, 한국인이 돼야 돼.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 이 신국민이 뭐야?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신국민이야, 한국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아와는 연대하고 비아는 뭡니까? 적군이죠. 아는 자하고 비아는 적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가 아닐 비자니까. 비아가 내가 아닌 존재니까. 그러면 아와는 연대하고 비아와는 투쟁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채호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비아라고 해서 무조건 투쟁한 건 아니고 비아 속에도 그 일본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착한 일본인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비아 속의 아라고 부르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보이자.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어. 아는 뭡니까? 자아예요. 한국인, 우리 편. 그쵸? 그래서 조선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이 아에도 일본에 동화돼 버린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 속에 비아, 나쁜 적군이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내가 아닌 상대방에도 우리와 연대, 화합할 수 있는 일본인 속에 우리 편의 일본인이 있다 이 말이야. 즉 다시 얘기해서 신채호는 무조건 투쟁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 속에도 화합할 수 있는 비아 속에 아가 있다면 우리 한국의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어떤 사정을 이해하는 비아 속의 아,
우리 편, 조선인, 한국인의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착한 편이 있으면 언제든 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채호의 사상이 결국에 부당한 폭력을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연대의 의미와 가치는 마지막 문단에서 드러났고 대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처음에 던진 요 개념에 대한 떡밥 회수를 여기서 해야 된다. 지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얘 1문단에서 이를 바르게 이해하자. 신채호의 사상을 이해하자라는 미션을 너한테 줬죠. 이 미션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2, 3문단에서 아무리 복잡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문단에서 하라고 했던 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읽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3번도 중심 내용이네요. 자, 누구와 연대하는 겁니까? 비하와 연대하는 게 아니죠. 비하는 적군이에요. 일본인데 일본과 연대하는 게 아니라 비하 속에도 우리 편이 있다란 말이야. 비하 속에 아와 연대함으로써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도 비하와 아를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시는 게 중요했다. 아는 우리 편, 비하는 상대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라는 것은 조선인 편, 한국인 편, 신국민, 일본의 그 제국주의를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우리 편을 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비하는 이제 나쁜 상대편이라고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럿 가운데 어떤 것을 뽑아 정하는 선정이란 뜻이고요. 설정은 새로 만들어서 정해둔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포인트는요, 여기에서 던진 떡밥을 마지막 문단에서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투쟁과 연대를 이해해야 돼. 신채호의 사상에 대한 진실을 이해해야 돼. 아를 쭉 다 설명한 다음에 이해했어, 이렇게 바꾸는 거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아라는 말과 항성과 변성, 상속성과 보편성, 대아와 소아, 아와 비아를 여러분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독해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쟁과 연대의 조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문이지만 너무나 구조가 짜임새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이걸 다 같이 다 같이 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꼭 이 태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던진 떡밥을 마지막에 꼭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진실하게 하루하루 나아가 봅시다. 지금 우리가 좀 불안감이 있어도 그냥 솔직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 나 이거 지금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못할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정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음이 편해지고 꾸준히 나아가면서 결국에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도 진실하게 또 하루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랑 알차고 진실하고 멋진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 읽으면서 제출하면서 저한테 또 소식 전해주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 전해주시면 다시 우리가 소통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 주고받자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보겠습니다. 안녕.